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Geometric Interpretation of Diffusion Model, DDPM, DDIM and Beyond. 사실은 디퓨전 모델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많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어떤 그러니까 느낌이 들었냐면 어디 이런저런 비디오를 보다가 보니까 요즘에 디퓨전이 워낙 대세인 건 아시죠? 2021년도에 디퓨전 비트스 겐이라는 게 5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12월 달쯤에 글라이드라 그래가지고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또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그러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거의 매달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2 나왔고요. 이매진 나왔고요. 이 파티라는 거 나왔고요. 그리고 미드전이 나왔고요. 스테이블 디퓨전 너무 유명한 거죠, 요즘에. 그 디퓨전 모델을 써가지고서 텍스트 투 이미지 만드는 가장 오픈 소스로 나온 게 8월 달이고요. 그 바로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그 정성훈 교수님도 말하자면 올렸듯이 소식란에 비디오로 만드는 게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메이커 비디오, 뭐 이미진 비디오, 뭐 피나키 등등이 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몽땅 다 디퓨전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디퓨전 모델이 쓰기 굉장히 쉽구나.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의 이해가 높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디퓨전 모델 설명이 절대 만만치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라는 의아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논문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디도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게 진짜 쉬운 거고 얼마든지 여기서 만약 파생되는 응용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기 쉽구나라는 거를 이제 조금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가장 바람이고요. 아마 제가 오류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용들은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퓨전 모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DDP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모델의 약자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디퓨전 모델 설명은 다 이걸로 이 논문에 있는 걸로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원본 사진을 X not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이미지고요. 그것을 사실은 여기 화살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샘플링 과정을 설명한 거고요. 거꾸로죠. 포워드 모델링은 왼쪽으로 점점 진행하면서 요거를 어디 있죠? 레이저가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점점 노이즈가 가고, 노이즈가 생기고, 이런 거 설명할 때 너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요즘 사는 생각은, 왜 저렇게 굳이 저런 마코프 체인 말하자면 개념으로, 그리고 거의 베리에이션을 오토 인코더에서 사용하는 로어 바운드를 찾는, 그런 말하자면은 라이클리후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확률론적인 말하자면 유도 과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사용하는데 꼭 그렇게 설명했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아마 그게 디퓨전이라는 모델이라는 걸 가져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는 그런 추측은 되는데 다시 한번 기본적인 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유도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요. 이 디퓨전 모델을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디퓨전 포워드 모델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숫자가 낮은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스크립트가요. 그러니까 xt-1에서 xt로 바뀌는 요 과정, 그러니까 노이즈가 섞이는 요 프로세스를 q, xt given xt-1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거는 리샘플링이거든요. 다시 어떤 리샘플링이냐면은 xt-1 이전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죠. 조금 더. 그거를 조금 작게 웨이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루트 1 베타 t. 이때 베타 t는
굉장히 작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거의 1에 가까운 거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0.999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xt-1보다 좀 작은 값을 평균으로 하면서 그 정도 작은 말하자면 베리언스 베타 t i만큼을 갖는 거기서 샘플링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진짜 샘플링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요. 요 밑에 있는 것식으로 해요. 진짜 xt-1에 있는 그 이미지 값을 말하자면은 그 웨이팅을 그러니까 조금 작게 만들어요. 루트 1 베타 t로. 그리고 이 베리언스를 주는 방법은 그냥 랜덤한 넘버를 제너레이션 해요. 이 엡실론 랜덤 넘버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그거를 이렇게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리언스의 루트를 씌운 거 루트 베타 t만큼으로 스케일링 해주면 그 정도 베리언스가 얘가 들어간 상태로 샘플링 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포워드 모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DDPM에서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DDPM을 좀 더 여러 가지 과정을 좀 거치는데요. 일단 사실은 베타로 표현하는 게 참 불편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베타라고 하지 말고 알파로 바꿔요. 1 베타를 알파라고 하고 그리고 매번 스텝마다 t 그러니까 0에서부터 1, 1에서 2, 3, 4 이렇게 점점 증가할 때마다 아주 많은 횟수만큼 곱해지잖아요. 요 그 알파 t가 왜냐하면 루트 1 베타 t였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곱해지니까 그것을 말하자면은 평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확률론적으로 계속 이게 곱해지거든요. 여기 그 말하자면은 그 뭐죠? 누적된 것을 말하자면 하나로 표현하다 보면은 제가 좀 용어가 정확하게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프로덕트한 거는 t만큼 프로덕트한 거는 요 말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x0부터 그 바로 옆에 거 하나씩 마코프 체인으로 설명은 하지만 실제로는 또 확률론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일정한 그 타임 t에 그러니까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정한 그 시퀀스 순서 그것까지 가는 방법도 이렇게 아주 심플한 클로즈 폼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x0에다가 루트 말하자면은 요 알파 t의 반대 이거는 결국에는 1 베타 t를 계속 곱한 거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베리언스는 또 이걸 익스펜드 해보면 알겠지만은 1 알파 t 바 이런 형태로 나와요. 자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은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 샘플링하는 샘플링 그 내용이 사실은 빠졌네요. 제가 심플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여기서는 잠깐만요. 제가 요거 하나를 빠뜨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사실은 요것도 근데 뭐 아까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루트 알파 바를 집어넣고요. 오른쪽에다가는 루트 1 알파 바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샘플링이 가능합니다. 0번에서 t까지 그 내용은 아마 다시 또 수식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여기서 그 어떠한 그 방법을 쓰냐면 그러니까 디퓨전 이퀘이션이 원래 그렇다는데 저도 그거는 굉장히 이해는 잘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냐면은 디퓨전 방정식을 그 역으로 인버스 방정식으로 풀려면은 이게 그 대신 조건이 하나 붙기는 붙습니다. 그러니까 스텝이 아주 작으면 이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그 깨끗한 이미지에서 노이즈로 가는 거랑 이 노이즈 있는 이미지에서 t-1은 노이즈가 약간 줄어든 이미지거든요. 그런 프로세싱도 똑같이 이 가우시안 말하자면은 그 뭐죠? 노멀 프로세스로 가정이 가능해서 새로운 그 평균값 그리고 새로운 베리언스 값만 이렇게 그 위치에서 그 부여를 하면은 그거를 말하자면은 계산이 샘플링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는 아주 고전적인 페이퍼에 나오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하자면은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구하는 방법으로 그 대신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로 이 방법을 찾는데 어떤 식으로 찾느냐면 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평균 위치에서의 말하자면 리샘플링 하기 위한 평균 위치 값만 찾으면 되는 건데 그거는 또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1 나누기 스퀘어 루트 알파 t 그 다음에 xt 현재 말하자면 그 노이즈 이미지 빼기
베타 t 나누기 루트 1 마이너스 알파 t바 뭐 엡실론 세타, 이 엡실론 세타가 그 위치 xt와 t의 그러니까 타임 스텝 t에서 구해진 훈련된 노이즈 값인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이게 맞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마디 좀 재밌게 하면 이해되세요? 이거? 반응 좀 해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느냐는 게 수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는 걸 질문하신 네, 거예요? 그냥 말로만 수식적으로 말만 들으면 정말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아주 쟤는 진짜 그리고 좀 더 나가 봅시다. 그래가지고 얘네 거기 논문에서는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결국엔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거다. 결국 그래서 사실은 요 앞에 있는 이 스케일 팩터는 다 무시하고요, 사실은요. 요거를 그 뉴럴 네트워크로 푸는데, 이는 엡실론은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생성될 수 있는 퓨어한 노이즈고요. 이 노이즈를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은 추정을 하냐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얘기한 XT에서의 말하자면은 위치값, 그러니까 그 노이즈가 섞여 있는 이미지죠. 그 이미지를 구한 게 요 수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따로 안 구해요. 그냥 미리 구해 놓은 게 있어요. X0에다가 일정한 스케일하고 거기다가 노이즈를 또 1 알파 t 바만큼 곱해서 더해준 이게 XT예요. XT와 그 t 타임 스텝 t만큼의 입력을 가질 때 노이즈로 표현해봐라 해서 얘가 구하면은 그걸 가지고서 계속 활용하겠다는 건데, 알고리즘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알고리즘 봅시다. 훈련하는 과정이 이래요. 샘플 하나 뽑아내요. 그 다음에 유니폼한 데서 그냥 그러니까 그 1부터 t까지는 그 타임 스텝인데, 그 타임 스텝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그 위치에서의 말하자면은 그 새로운 샘플링 값, 말하자면 노이즈가 많이 섞인 값, 그거 포워드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아까 그 요 위 수식으로 구합니다. 즉 여기 스퀘어 루트 알파 t 바 x0 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알파 t 뭐죠? 바 곱하기 엡실론 해가지고 이거는 xt라는 값을 주어진 t 타임에서의 노이즈 섞인 이미지예요. 그거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말하자면은 그게 입력일 때 퓨어한 노이즈 값을 구해요. 사실 이거를 왜 구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의아스럽기도 해요. 약간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퓨어한 노이즈인데 그러면은 어디든지 퓨어한 노이즈를 그냥 써도 되거든요. 구할 필요도 없이. 근데 어쨌든 구합니다. 여기서는요. 그리고 구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 샘플링 하는 과정 보세요. 샘플링에서는 일단은 제일 말하자면 노이즈가 많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요. XT를. 이거는 퓨어한 노이즈예요. 그냥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 하는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 샘플링 한 거를 점점점 한 단계씩 줄여나가니까 조금씩 노이즈를 빼나가는 거예요. 노이즈를 빼나갈 때 그 노이즈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서 구한 노이즈로 집어넣어서 요만큼씩을 빼줘요. 근데 이 요만큼씩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수식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 이따 또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XT에 들어갔을 만큼 그 타임 스텝마다 노이즈가 섞이는 게 결국에는 베리언스만큼 섞이거든요. 요 베리언스만큼을 계산해서 그걸 빼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원래 위치보다는 조금 말하자면 정상적인 XT 위치로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새롭게 다시 리샘플링을 해서 요거를 거기다가 새롭게 됐다고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조금 빨리빨리 저는 머릿속에 무언가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서 설명이 가능한 거지, 요런 수식으로 설명하고서 하면은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말하자면 조금 미궁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저는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기하학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많이 설명하죠. 깨끗한 이미지, 그리고 노이즈가 섞인 거, 노이즈가 더 섞인 거, 더 섞인 거, 더 섞인 거, 이런 거를 그 디퓨전 모델로 설명하려면은 이렇게 노이즈가 점점 끼어 있는 이거를 형태로만 설명이 가능한데,
기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미지 스페이스예요. 이미지 스페이스. 이미지 스페이스의 x0는 한 점이에요. 그죠? 그 한 점에서 얘가 노이즈가 꼈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조금만 멀어지면은 그게 노이즈가 낀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멀어지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타임 스케줄링을 해가지고서 얘가 조금씩 말하자면은 그 뭐죠? 중심점을 이동시키거든요. 요 수식을 가만히 보세요. t-1부터 t로 움직일 때 t-1에다가 1보다 좀 작은 숫자를 곱해줘요. 그래서 이게 아주 조금 움직여요. 얘가 1인 위치인 거죠. 얘는 1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크기를 잴 때 0부터 봤을 때 x0를 1로 놓고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값을 택해요. 거기서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하나가 여기 생기죠. 그런 다음에 그 중심점에서 얼마나 크기, 요 동그라미만한 크기의 베리언스를 갖도록 그런 샘플링 레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을 다시 해요. 그게 새로운 요 노이즈가 낀 데이터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노이즈가 많아지는, 그리고 노이즈를 샘플링할 때 이게 스케줄링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베타 t를 조금씩 키워가거든요. 그러니까 원이 점점 커지면서 멀어지면서 얘가 샘플링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가 되냐? 얘로부터 굉장히 먼 곳에 있는 한 지점이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포워드 모델이에요. 그런데 원래 디퓨전 모델은 뭐냐면은 이 디퓨전 스텝을, 그러니까 노이즈를 이렇게 말하자면 뭐죠? 가미할 때 이런 베타라는 스케줄링을 하거든요. 아주 작은 값으로. 그래서 아주 조금씩, 보통 말하자면 1000번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 샘플링 스텝을 생각해 보자고요. 거꾸로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그 수식이 말하자면 요게 샘플링 스텝인데, 요 샘플링 스텝은 사실은 그 디퓨전 스텝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말하자면은 얘를 다시 갖고 가야 돼요? 사실은 똑같은 작은 크기, 1000번 정도의 크기로 다시 거꾸로 얘를 돌리기만 하면 돼요. 계속 돌리면은 결국엔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모든 좌표값마다 다 학습시켜 놓는 거예요. 결국에 디퓨전 모델이 학습하는 거는요, 별게 아니라 이미지 스페이스 코디네이트 상에서 그곳에서 말하자면은 학습됐던 노이즈 방향, 그거를 다시 내뱉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곳에서 할 수 없으니까 주어진 이미지마다 그 주변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 놓은 네트워크이고, 그 학습된 네트워크는 아마 인터폴레이션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INR인가요? 임플리시트 뉴럴 네트워크에서 거기서도 말하자면 샘플링 몇 개만 한 것에 대해서 훈련시키면은 그 사이값 다 구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다 구해지는데 비슷한 방향으로 구해지겠죠. 그 근처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디퓨전 모델링을 하려면은 이렇게 베타로 모델링을 하려면 1000번을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거 너무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 수식이 나온 거예요. 요 수식 어디 있죠? 요 수식이 왜 나왔냐? 요 수식은 그걸 어떻게 1000번을 다 하느냐? 그거는 그냥 듬성듬성하게 점프를 해가면서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즉 누적된 방식으로 얘가 샘플링을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그맣게 증가하면서 아주 작은 단위로 샘플링을 하지만 얘는 민값 샘플링이 이렇게 누적돼서 가기 때문에 점프를 해요. 짜짜짜짜 이렇게 좀 원이 커지죠. 그죠? 그 대신 원도 그 위치에 맞게끔 큼지막하게 말하자면 베리언스를 잡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샘플링은 얘랑 똑같은 위치에서 샘플링이 됐다고, 디퓨전 포워드 모델이 됐다고 가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가정한 모델이 뭐냐면 그것과 여기 되는 거는 똑같은 그 타임 스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 DDPM의 단점이 이건 거예요. DDPM은 디퓨전 스텝은 알파 스텝으로 점프를 하거든요. 그래서 넓게 해서 많이 빨리빨리 구해요. 그런데 샘플링 스텝은 거꾸로 여기에 원래에 갖고 있던 그 타임 스텝 있죠. 베타가 갖고 있던 그 스텝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조금씩 움직여요. 조금씩. 그래서 원래 DDPM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면은 엄청 느려서 쓸모없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DDIM이 바로 나왔어요.
근데 DDIM도 절대 그런 식으로 설명 안 해요. 지오메트릭하게. 그런데 똑같이 디퓨전 모델로 설명하는데 얘네들도 근데 지금 풀어보니까 결국에는 그걸 한 건데 아마 알고서 한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DDIM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요. 이게 마코프 체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매번 스텝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매번 그런 그 뭐죠? 한 번씩, 그러니까 조금씩 움직여야지만 정확한 말하자면은 그 리버스 프로세싱이 될 거다라고 가정하는 건데 DDIM은 그게 아니다예요. 우리가 어차피 포워드 할 때도 이렇게 점프해서 구할 수 있었지 않느냐. 여기서 제로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고요. 제로에서 직접 가는 거 가능하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그 말하자면 점프해서 샘플링 하는 거, 포워드 모델. 그러면은 백월드도 똑같이 점프해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리고러스하게 풀어놓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물이 이거예요. 결과물이 DDIM은 이렇게 구합니다. xt-1은 알고 보면 x 제로 값을 빨리 구한다. 위치를 역으로 추정을 한 다음에 x 제로 위치를 그거에 말하자면은 xt-1 위치를 찾아서 이게 말 스케일링이거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잘 알려진 거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쓰는데 그 DDPM에서의 알파가 아니에요. 이거는 DDPM에서의 알파 바를 여기서는 그냥 알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쓴 이유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알파를 쓸 일이 수식 전개하는데 전혀 없어요. 알파 바만 쓰여요. 그래서 알파 바만 쓰이는데 굳이 알파하고 알파 바 구분할 필요 뭐 있어? 하면서 알파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게 알파 바예요. 그러니까 t-1까지의 누적된 스케일링이거든요. 알파 바는요. 그래서 누적된 스케일링으로 해서 t-1 자리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xt 방향으로의 적절한 크기, 그 누적된 누적된 스케일에 적합한 그 베리언스거든요. 베리언스 크기 사이즈만큼의 노이즈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막 추가적인 노이즈를 또 더하는데 이거는 그 스토캐스틱한 프로퍼티를 주기 위한 것 뿐이에요. 랜덤니스를 주기 위한 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또 이 수식으로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그 알고리즘을 사실은 적절한 수도코드가 거기 퍼블리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대신 가져온 이 수도코드는 뭐냐면 클래시파이어 가이디드라 그래서 여기 DDIM은 DDIM인데 요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요 그라디언트 로그 피. 근데 요 부분을 생략하고 보면 돼요. 요 부분을 생략하고 보면은 DDIM이에요. 그냥. 왜냐면은 이거는 그 그라디언트로 그 가이딩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정한 그 컨디션으로 그러니까 그 컨디션만 빼버리고 보면은 똑같은 건데 그래서 DDIM 보면 이거예요. xt-1은 xt를 다시 위치를 xt-1으로 다시 바꿔주고 그리고 그 정도 베리언스 크기로 이 노이즈는 항상 노이즈는요 랜덤 노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노이즈. 근데 학습된 노이즈가 사실은 그냥 랜덤 노이즈를 학습한 거기 때문에 랜덤한 값하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건 실험은 못했는데 그 정도 베리언스를 줘서 리샘플링 하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더 확실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DDIM은 알고 보면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원래 x 그 제로에서 xt로 그러니까 디퓨전 시킨다 그러죠. 노이즈를 가미할 때 우리가 그 소위 알파 스케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베타 스케일이냐 알파 스케일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알파 스케일은 그 매 스텝마다 주어지는 스케일이라서 조그만 스케일이고요. 알파 스케일은 그것의 누적된 값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파 바거든요. 누적된 값이기 때문에 조금 큰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큰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할 때. 그래서 큰 스케일이기 때문에 여기 그 위치 잡을 때 굉장히 동그라미가 커지죠. 동그라미 중심점이 점프를 하죠. 그거는 스케일이 그러니까 민 값이 커지는 거예요. 민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노이즈가 많이 추가되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노이즈가. 그리고 거기서 베리언스도 그러니까 샘플링, 그러니까 뭐 노이즈의 랜덤니스도 커지는 거죠. 이런 식인데 DDPM에서는 그렇지만은 베타 스케일로 얘를 인버스 해야지만 정확하다고 그 논리적인 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했는데 얘네는 아니다. 훈련은 이렇게 시켰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했으면은
그 샘플링도 똑같은 스케일로 가도 아무 상관없을 걸 하고 한 거예요. 알파 스케일로. 그러니까 그게 이 스케일이에요. 그게. 그렇다 보니까 얘는 그 1000번이나 이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 그 몇십 번으로만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DDIM으로 거의 코딩합니다. 그러니까 DDIM 코딩은요, 그 소위 학습할 때는 DDPM하고 똑같이 학습해요. 그런데 샘플링 과정만, 그러니까 점프를 하면, 그러니까 좀 듬성듬성하게 알파 스케일로 해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그런 말하자면 나름대로 그 이해된 방법이고 이걸 가지고 하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데 이거 디퓨전 모델뿐만 아니라 그 소위 뭐죠? 이게 디노이징이잖아요. 디스무딩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변형이든지 간에 그거는 그 이미지 스페이스에서의 말하자면은 위치 정보만 알면은 그걸 학습해서 다시 거꾸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이즈에서 이거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한 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컨스턴트 0이라는 이미지 또는 뭐 그냥 뭐 그레이 이미지 그런 데서부터 점점점 레졸루션을 높여가는 디스무딩, 스무딩한 거를 샤프닝하게 하는 그런 식의 알고리즘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험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 그 우리가 충분한 그 훈련을 많이 그러니까 뭐죠? 과정을 안 거쳐서 그런데 얘네들은 조금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굉장히 스파르스 샘플링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댄스하게 이미지 스페이스를 샘플링하는 그러한 또 샘플링 방법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그런 것들이고.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이거를 알지만 수학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한 건지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런 그 컨셉을 잘 몰라서 얘기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그 주장하는 이런 그 인터프리테이션이 굉장히 어떤 맹점이 있는 건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그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사실 발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